여러분, 노후 자금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집 한 채면 든든하다? 아니면 연금과 금융상품으로 대비해야 한다? 이 문제를 단순히 선택의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동산입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의 자산 중 73%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중 거의 절반이 유동성이 없는 단독주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집값은 숫자일 뿐 팔리지 않으면 현금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70대 부부. 5억 원짜리 집이 있지만 팔려고 하니 1년 넘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생활비가 없어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우스 푸어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주택연금이 등장합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시가 5억 원 아파트를 가진 70세 부부는 매달 약 100만 원 안팎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가입 후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월 지급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보면 집값 상승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시에는 금융자산처럼 현금으로 남기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금융상품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2024년 기준 평균 수령액이 약 65만 원입니다. 남성은 평균 73만 원, 여성은 53만 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 하나.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17년에 불과합니다. 20년 이상 가입해야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중간에 끊긴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즉, 나는 연금 받으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살펴봅시다. 2025년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400조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4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대부분 일시금으로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는 비율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ETF나 채권 같은 금융상품은 유동성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ETF 투자자의 절반 이상이 40대 이하입니다. 시니어 세대의 참여율은 15%도 되지 않습니다. 즉, 시니어 세대는 금융 투자에서 여전히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노후 자금은 부동산과 금융 둘 다 필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놓쳤던 사실입니다. 첫째, 집은 곧바로 현금이 되지 않는다. 둘째,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짧으면 평균보다 훨씬 적게 받는다. 셋째, 퇴직연금은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넷째, 금융상품은 젊은 세대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어 시니어가 뒤처지고 있다. 결국 정답은 분산 전략입니다. 집은 거주와 자산가치 보존, 금융은 생활비와 유동성 확보.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입니다.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가 노후의 안정성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노후 자금을 부동산에만 묶어두면 위험합니다. 금융상품을 외면하는 것도 불안합니다. 분산과 현금 흐름. 이 두 가지가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입니다.